혼자서도 잘해요. 저는 남에게 패기치는 게 죽기보다 싫어요. 도와달라는 말을 하느니 차라리 밤을 새워서 혼자 해결하는 게 편해요. 혹시 이것이 당신의 입버릇입니까? 당신은 스스로를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강한 사람, 쿨한 사람,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짐을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어른.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늦은 밤 불 꺼진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가슴 한구석에 찬바람이 부는 걸까요? 왜 힘든 일을 혼자 억지로 끝내고 났는데 뿌듯함보다는 서러움이 밀려오는 걸까요? 당신이 쓰고 있는 그 무거운 강함의 가면, 오늘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떨고 있는 어린아이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무의식 코드가 분석할 시스템 오류는 바로 초독립, 하이퍼 인디펜던스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독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한 독립은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초독립은 다릅니다. 당신의 뇌 속에 잘못된 코드가 심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다친다. 고로 아무도 필요 없다. 당신은 타인의 호의를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도와줄까? 라고 물으면 당신의 뇌는 즉시 경보를 울립니다. 저 사람은 나를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혹은 나중에 대가를 바랄 거야. 그래서 당신은 반사적으로 쳐냅니다. 아니,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마치 고슴도치처럼 당신은 온몸에 가시를 세우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내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당신은 이것을 성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것은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당신은 누군가를 믿었다가 처참하게 거절당했거나 배신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해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만 생존할 수 있구나 라고 뼈저리게 학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마음속에 거대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아주 높고 아주 두껍고 문이 없는 성벽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당신을 안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 우산을 씌워주며 옹기종기 모여 체온을 나눕니다. 하지만 당신은 젖지 않기 위해 완벽한 방수 갑옷을 입고 혼자 서 있습니다. 비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춥습니다. 뼛속까지 시립니다. 그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어깨가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슬퍼도 울지 않습니다. 힘들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연락처 리스트를 스크롤하다가 결국 아무 곳에도 걸지 못하고 화면을 끕니다. 내가 연락하면 귀찮아하겠지.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 내 짐을 남에게 떠넘기지 말자. 당신은 그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생물학적 팩트입니다. 우리 뇌는 타인과 연결될 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고립되면 뇌는 그것을 생존 위협으로 간주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뿜어냅니다. 당신이 아무리 혼자서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당신의 무의식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살려줘. 외로워.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지만 당신의 이성은 그 목소리를 짓밟습니다. 약한 소리 하지 마. 넌 혼자서도 완벽해야 해. 이것은 전쟁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싸우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피곤한 것입니다. 일을 해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외로움을 견디라 피곤한 것입니다. 이제 오해를 풀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의존을 혐오합니다. 의존은 기생충처럼 남에게 매달려 사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서는 것,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종 단계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높은 단계는 바로 상호 의존입니다. 두 그루의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두 나무는 각자 땅에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뿌리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들은 서로의 뿌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나 혼자 설 수 있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믿음. 내가 무너질 때 당신이 나를 잡아줄 것이라는 신뢰. 당신이 생각하는 강함은
부러지기 쉬운 쇠막대기 같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한계점을 넘으면 툭 하고 부러져 버립니다. 진짜 강함은 대나무 숲 같습니다. 서로 얽혀서 바람에 흔들리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높고 단단한 성문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갑자기 성문을 활짝 열고 아무나 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쪽문부터 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를 이용하십시오. 심리학에는 재미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도와준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남에게 폐해를 끼치면 그 사람이 당신을 싫어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부탁을 요청할 때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며 당신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당장 아주 사소한 부탁을 해보십시오. 이거 좀 잠깐 들어줄래? 점심 메뉴 추천 좀 해줄래? 나 이거 잘 모르는데 한 번만 가르쳐 줄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절해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 가벼운 것들입니다. 이 작은 부탁들이 쌓여서 성벽에 균열을 내고 빛이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 약점을 살짝 노출시킵시오. 당신은 완벽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사람은 숨막히고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사람 냄새는 결핍에서 납니다. 나 사실 요즘 좀 지쳤어. 나 이거 실수했어. 쪽팔린다. 당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 상대방도 안심하고 자신의 가면을 벗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연결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제 제발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어깨는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지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도와줘, 힘들어, 안아줘. 이 말들은 패배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러브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면 잡아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두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은 마음속 성문의 빗장을 아주 조금만 풀어두고 주무십시오. 바깥의 따뜻한 공기가 당신의 차가운 방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당신은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냥 행복해도 됩니다. 무의식 코드였습니다.